자, 안녕하세요. 오늘도 금원사대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민족의 시기, 금원시대 때 한약 병리학설을 크게 발전시킨 4명의 학자를 이야기합니다. 유한소, 장종정, 그리고 주진영, 이동원입니다. 오늘 이야기할 두 사람은요, 육기학파의 장종정, 그리고 장부학파의 장원소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장원소는 이 4명의 금원사대가에 들어가지 않지만 이 장부학파를 이루는데 큰 역할을 한 사람이고 이 한약 병리학설에서 꼭 알아두어야 되는 인물입니다. 장종정은 유한소의 제자였고요. 이 유한소의 생물연대가 1110년부터 1200년이니까요. 장자와는 그로부터 한 50년 정도 후의 인물입니다. 유한소의 제자고요. 특징적으로 토하게 하고 땀을 내게 하고 또 설사를 시키는 독특한 방법으로 치료를 해서 공하파라고 불렸고요. 저서로는 유문사친이 있습니다. 이 공하파의 공자가 공격하다 하는 공자입니다. 그래서 보하고 이런 방법보다는 사기를 아주 공격적으로 제거하는 방법을 사용했어요. 이 기본 사상은 사기가 사라지면 원기가 스스로 회복된다. 이런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보약을 남용하는 것은 좋지 않다. 이런 생각은 송나라 때 주로 발전했던 보약 중심의 따뜻하고 부드러운 처방에 반기를 든 생각이었고요. 당시에 전염병이 유행하던 상황에서 좀 더 적절한 치료법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장자와는 스승 유화관에 대해서 천지에 장준경, 상한원의 저자죠. 장준경을 제대로 이해한 사람은 유화관 한 사람밖에 없다 이렇게 칭송했고요. 장자와는 병이라는 것이 평소 안에서 내가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밖에서 들어오든지 안에서 생기든지 모두 사기의 나쁜 기운에 의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육기학파의 아주 전형적인 특성을 보여주죠. 사기와 정기와의 관계에 있어서도 독특한 생각을 갖고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정기가 좋네, 이 정기가 튼튼해서 몸을 지키면 아무리 사기가 밖에 있어도 내 몸을 상할 수 없다라는 생각을 송대까지 많이 하고 있었는데, 이런 생각을 비판하고요. 거꾸로 사기가 물러나면 원기 자복녀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반대죠, 방향이. 정기 좋나면 사불가간이 아니라 사기가 거하면 정기는 자동적으로 생긴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공격적인 방법으로 치료를 하게 된 거죠. 여기서도 병기, 사기를 말합니다. 밖에서 들어온 기운이죠. 이것이 쇠에서 물러나게 되면 그로 인해 종기, 그러니까 원기가 자연스럽게 회복되고 이것이 치료의 근본이 된다. 이런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보라는 개념은 따로 없고요. 공격하는 것이 보법이다. 이런 생각에 이르게 되죠. 보하지 않는 중에, 불보지 중에 이 진기가 보존된다. 손유여, 남은 것을 덜어내면 이로 인해 부족한 것이 보해질 수 있다. 어떻게 보면 좀 직관적이지 않은데 우리는 늘 부족한 것을 더해주는 데 더 초점을 맞추거든요. 이렇게 남아있는 것을 덜어내주면 부족한 것은 자연히 차오른다. 이렇게 생각했었죠. 손유여, 소위 복이 부족이다. 특히 장자와 스님이 많이 사용했던 설사, 하법은 보하지 않으면서 보를 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했어요. 하법을 통해서 노폐물이 빠져나가고 막힌 것이 뚫리면 기혈이 소통이 되고 이로 인해서 우리 원기, 진기가 오히려 더 충만해질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했죠. 치료는 이렇게 공격적인 방법을 사용하고 실제 몸이 보해지는 데는 음식, 조섭, 그러니까 생활관리죠. 이런 것을 잘 해서 정기를 기를 것을 강조하셨습니다. 사기를 없애는 데는 약석을 사용하고 정기를 기르는 데는 음식과 생활 습관을 잘 관리해야 된다. 감초, 인삼도 모두 독이다. 그리고 보양은 음식으로 한다. 이런 생각을 가졌는데, 이런 생각은 일본의 고방파로 그대로 연결이 됩니다. 이 고방파의 아버지 요시마스 토도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정을 기를 때는 곡식, 고기, 채소를 쓴다. 인삼이 원기를 기른다고 말한 적이 없다. 원기를 기른다는 말은 모두 후세에 덧붙인 것이고 절대적으로 따를 수 없다. 약은 독이고 병을 공격하는 데 쓰이며 보충하거나 기를 기르는 데 쓰이는 것이 아니다. 첫 번째 문장, 의술은 사람의 일이고 원기는 하늘의 일이다. 이 말도 아주 함축적으로 이런 고방파의 시각을 보여주는데요. 침을 쓰거나 약을 쓰는 것은 사람의 일, 즉 내가 컨트롤 가능한 일이고 원기는 내 손을 떠난 일이다.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이 고방파나 이 장자와 선생님은. 그래서 공화파에서는 사열에 대해서도 독특한 시각을 가졌습니다. 여기 보시면 출혈자는 양혈자다. 그러니까 오히려 출혈해서 피를 없애버리는 것이 피를 기르는 길이다. 이런 생각은 고대 유럽에서 사열하는 사람들의 생각과도 일치합니다. 또 출혈은 발안을 하는 것과 같다. 땀을 내는 것과 같다. 그것이 이름이 다를 뿐이지 실제로는
같은 것이다. 이런 시각을 가졌었습니다. 이 장자와 스님의 공화파는 사화를 하거나 땀을 내거나 할 때 모두 차가운 약을 주로 사용했고요. 그 전에 상한론에서는 신혼안, 그러니까 신혼해피제를 많이 사용했었는데 장자로부터 땀을 내더라도 신령한 약을 사용하는 방법이 사용됐습니다. 그리고 이 한토화의 방법을 굉장히 자유롭게 운영하셨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사하제, 즉 설사를 시켜서 2차적으로 발한, 그러니까 땀을 내게 하기도 하고요. 반대로 설사 치료에 땀을 내서 치료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굉장히 자유로운 생각이죠. 하지만 모든 질환에 합법을 사용한 건 아니고요. 이거는 금원사대가 모두의 특징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금원사대가를 배울 때는 그들의 특징적인 생각을 배우니까 굉장히 극단적으로 느껴지는데 이 4명의 금원사대가 모두 다른 학파의 생각도 수용하면서 조화롭게 환자한테 접근했다라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비양어로 설사가 있는 사람, 이렇게 표증이 아직 남아있는 사람, 표리가 너무 허한 사람, 심하, 중안 부위가 허한 사람, 사지가 걸렁한 사람, 수족이 냉한 사람, 소환 만경풍 이런 경우에는 합법을 금기했습니다. 그래서 금원사대가의 특징은 이해하되 너무 극단적으로 금원사대가의 생각을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자, 다음은 장원소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원소는 장부학파의 기원이 되는 인물입니다. 장원소 역시 금원사대가 사상의 특징인 송대까지의 한약을 비판하고 새로운 병리학설 그리고 새로운 시각을 제시하는 데 그 특징이 있습니다. 예와 지금이 사람이 다르고 병이 다르니까 예 처방으로 오늘날의 병을 고칠 수 없다. 굉장히 지금의 한의사들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큰 이야기입니다. 장원소 선생님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라고 한다면 현대에 쓰이는 장부 변증 논치의 기반을 마련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오장육배 각기 다른 한열 허실, 장부변증의 기본적인 개념을 세우셨습니다. 여기에는 이렇게 시각의 차이가 많이 있을 수 있어요. 이러한 발전이 어느 한대에 확 이루어진 건 아니지만 장원소 선생님을 통해서 굉장히 발전을 했죠. 또 약물의 기미론을 굉장히 정교하게 정립하신 분입니다. 특히 귀경 이론을 각각 약물마다 모두 배치시켰죠. 물론 그전에도 기미론이 없었던 건 아니지만 장원소에 의해서 기미론이 현대에 쓰이는 것처럼 정교한 형태로 발전되었습니다. 이 저서로는 진준왕이 유명하죠. 자, 진준왕은 이 용약법의 전문서인데요. 용약법이라 하면 약을 어떻게 사용하는가, 실제적으로 약을 사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기술한 책이고요. 113종의 약이 모두 이 기미, 그 약의 성질입니다. 기미라는 것이. 기미가, 기는 이렇게 따뜻하고 차고 이런 성질이고 미는 맛을 뜻하는데 이게 따로 분리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기미가 합쳐져서 약의 특성을 이해하는 지표가 된 거죠. 이 모든 약물, 진준왕에 실린 모든 약물, 113종의 약물은 이 귀경과 기미가 모두 잘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정리 방법은 후대의 본초를 이해하는 데도 큰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자, 제가 재미있고 또 중요한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장원소 선생님은 진준왕 이 책에서 113종의 약물을 기미와 귀경을 모두 기술하셨습니다. 약의 성질, 차고 덥고 혹은 어느 장부로 들어가는지 저술하신 거죠. 그런데 불과 500년 후에 본초 강목은 약 2000여 종의 약을 다루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500년 사이에 100종에서 2000종 새로 귀경과 기미가 정해졌다는 이야기인데 어떻게 500년 사이에 또 불과 500년 전에 본초 강목의 저작 연대가 1500년대니까요. 지금 우리가 절대적으로 받아들이는 약물의 귀경과 기미가 결정됐을까요? 또 명나라 때는 이 유럽과의 교역이 굉장히 활발하던 시기였거든요. 그때 새로 들어온 약들의 기미와 귀경은 어떻게 결정됐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장원소 선생님은 진준왕의 용약방제론에서 약물들을 이 기미의 후박, 두텁고 가벼운 그리고 승강부침 오르고 내리는 방향성으로 설명하셨습니다. 예를 들어서 복룡은 양중지 음일에서 상향하지 않고 이렇게 내려가면서 이수, 소변을 잘 나오게 한다. 그 대왕은 미가 이렇게 후하다. 그러니까 음이고 음중지 음일에서 설사를 시킨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한 거죠. 또 굉장히 중요한 것이 귀경과 기미가 결합됨으로써 이 변증 체계가 훨씬 정교해졌습니다. 이 약물은 차다 덥다. 성질이 차니까 열이 나는 사람을 서늘하게 시킬 수 있다. 이런 관점이 아니라 귀경이 존재함으로써 좀 더 스페시픽하게 신장의 열을 꺼주는 약이다. 혹은 신장을 따뜻하게 하는 약이다. 이런 생각이 시작되게 된 거죠. 예를 들어서 같은 사화, 청렬이라도 작용 부위를 이렇게 나누었습니다. 황열은 심화,
그리고 황금은 폐화. 그러니까 모두 청렬하는 기미를 갖고 있는 약이지만 하나는 심으로 주로 들어가고 하나는 주로 폐로 들어간다는 얘기죠. 백작약은 간화, 지모는 신화, 목통은 소장, 황금은 대장, 황백은 방광, 석고는 위. 이렇게 귀경과 기미가 결합됨으로써 이 변증과 치료 체계가 훨씬 정교해진 거죠. 물론 이런 비슷한 개념은 그 이전에도 모두 있었습니다. 근데 장원소 선생님이 발전시켰다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또 고방에 집착하지 않고 신방을 창제했는데요. 이것도 역시 금원사대가 모두의 특징입니다. 유명한 처방은 구미강활탕이 있습니다. 이 구미강활탕은 저도 미국에서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데요. 특히 마왕을 쓸 수 없는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 초기 감기에 활용도가 매우 높은 처방입니다. 장원소의 이런 본초의 구분 방법, 귀경에 대한 생각, 이런 생각들은 이동원 선생님한테 연결이 되고요. 이동원 선생님이 비위를 특별하게 보호하는 방법들을 사용하게 되는 바탕이 됩니다. 이렇게 장부와 본초에 대한 정교하고 세련된 생각은 이천이나 나중에 장경학으로 이어지게 되고요. 이런 방법들, 이 한약적 방법론들이 한국의 조선시대 허준 선생님까지 이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장원소는 금원사대가의 4명 중에 한 명은 아니지만 한약의 병리학설의 발전을 이해하는데 꼭 필요한 인물입니다. 자, 다음은 현대 한의학에 정말 지대한 영향을 끼친 두 분이죠. 보토파의 이동원 선생님과 자음강화파의 주단계 선생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